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나 로켓 연구의 2021년도를 이끌어 나갈 임원진들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회장 후보 송승환, 부회장 후보 지재홍, 총무 후보 김예빈, 연구부장 후보 박두진 순서로 진행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회장 후보 송승환님의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저희가 질문 드리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나 로켓 연구회 2021년도 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항공우주공학과 20학번 송승환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영향으로 하지 못한 활동이 많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하고 또 그런 아쉬움을 달래고자 내년에 동아리를 직접 이끌면서 그런 올해 하지 못한 활동들 그리고 내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혹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그런 고민들을 해보았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내년 2021년 회장으로 활동하며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코로나라는 변수입니다. 올해 임원진분들 또한 연초에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이 전염병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올 한 해 활동이 조금 아쉽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회장은 코로나가 종식될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대비하여 내년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매년 로켓 동아리에서 해봤던 세 번의 로켓 제작 및 발사와 두 번의 교육, 그리고 MT를 비롯한 친목 도모 활동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로켓 제작 기술의 전수가 어쨌든 한 기수에 걸쳐서 단절이 된 만큼 이를 다시 복구하고 수리하는 데 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위주로 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맞는 컨텐츠가 필요할 텐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1년간 이 상황을 겪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여 준비한다면 저희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해서 지금 상황처럼 막 온라인을 하다가 오프라인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가 심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준비했던 방안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처할 계획을 세워놓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로켓 동아리에서 1년간 활동하는 모든 부원이 1년을 로켓 동아리에서 알차게 활동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컨텐츠를 준비해 놓고자 합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회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혹은 자질 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제가 회장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추진력입니다. 회장은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회장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면 옆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진행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장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직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자리에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가 있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전체가 집중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업무를 배분하여 모두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회장에게 중요한 가치는 책임감입니다. 상투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보시면 생각보다 책임감이 강한 리더가 드물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책임감과 추진력, 이 두 가치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추진력으로 아무리 일을 많이 벌려놓더라도 책임감이 부족하여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책임감이 강하더라도 회장 스스로가 너무 우유부단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을 끝내는 경우도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장에게는 이 두 가치가 모두 필요하며 또한 이것은 제가 이런 회장이라든지 리더 역할을 맡게 될 때마다 항상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동아리 내에서 업무를 분담할 때 업무의 불균형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를 방치했을 때는 동아리 내부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조직을 이끄는 자리는 꽤 많이 맡아본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문제 또한 이미 많이 겪어보았으며 항상 골치를 아프게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생각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부원이 애초에 활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로켓 동아리의 경우에는 이건 내년 임원진들이 활동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부원들이 저희가 어떤 활동을 진행을 할 때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준의 활동을 준비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활동을 원하지만 업무 분담의 불균형으로 인해 여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이 너무 늘어지고 시간 소모가 많아지면서 불만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아니, 나는 하루를 갈아 넣었는데 왜 저기는 1시간이면 끝나냐? 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문제의 원인은 리더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뭐 여러 번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에 소요될 시간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추상적인 방안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거를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한 가지 예시를 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도 하다 왔는데 이번 학기 창의적 공학 설계 과목에서 팀을 이끌고 있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잘게 쪼개서 각 업무에 대해 최소 2명씩 붙어서 맡게 하면 됩니다. 두 명인 이유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둘이 의논하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고요. 업무를 잘게 쪼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력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방식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각 업무와 팀 구성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험상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하긴 사실 힘들고 그 경우에는 따로 관리자를 밑에 두어야 하고요. 저 혼자서 이렇게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는 경험상 10명 내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너무 많은 인원이 한 번에 투입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 로켓 동아리에서 필요한 작업을 굴리는 정도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 이후에는 기존에 준비해드리지 않았던 추가적인 질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운영진 분들께서는 다음 질문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정말 본인의 많은 장점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회장으로서 필요한 자질 중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과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계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회장으로서 활동하기에는 두 가지 큰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우선 첫 번째는 동아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조직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리더로서 활동한 경험을 되돌아보면 제가 이끈 조직이 지나치게 리더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5명, 6명 정도 되는 소규모 그룹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 로켓 동아리와 같이 또는 이것보다 더 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에서는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험상. 따라서 저는 이번에 회장으로 새로 활동하게 된다면 그런 점을 보완하고 싶은데요. 보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은 뭔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큰 틀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 뭐냐면 전체 동아리를 세부 조직으로 나누고 다음에 저만큼 제가 지향하는 만큼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각 조직에 장으로 배치하여 또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들이 중심이 되어 각 조직을 저와 함께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좀 쪼개겠다는 거죠. 제가 다 일일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렇게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 결점은 제 자신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뭐 이런 상황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보통 자연스럽게 팀장을 맡게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랑 추가로 제 욕심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거를 다 거절하는 성격도 아니고 다 맡아서 일을 좀 많이 벌려놓는 편입니다. 문제는 제가 몸이 좀 힘들다라고 해서 벌려놓은 일을 대충 포기하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제 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실 이번 회장 출마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장 제가 내년에 해야 되고 또 하기로 했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염두에 놓고 있지 않았던 부담되는 자리를 맡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래도 고등학교와 다른 대학교에서 동아리에 장을 맡는다는 것이 제 체력을 갈아 넣더라도 다른 시간을 희생하더라도 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역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로켓이라는 한 주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과 함께 1년간 활발하게 활동해 보는 것은 아무래도 대학교 2학년 때만 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에 조금 더 바빠지더라도 이 역할을 지원해 보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얘기하시니까 다른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가 원 회장을 맡게 된다면 1년간 해야 될 일들의 일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겨울방학과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다음 학기가 가장 바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 여름방학까지 해서요. 그래서 그때 해야 될 다른 일들을 좀 분산을 시켜서 다른 때 해결을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계절학기에 다음 학기 수학 과목을 미리 땡겨서 들을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2학년 1학기 때 들어야 되는 과목까지 진도를 나가 놓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 방학 때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더 바빠지는 건 아니고 애초에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2학년 1학기도 동아리 활동 병행하면서 제 체력 관리하는 선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뭐 작은 거긴 한데요. 이번 방학부터 여기서 요영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던가 그런 것까지 더 아껴서 학교 일이라던가 학업이라던가 뭐든 더 많은 일을 제 체력이 허락하는 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네, 그럼 여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두 가지 문제점, 결점 중에
동아리에 관한 것에서 리더 중심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부 조직으로 나누어 관리하겠다. 네, 세부 조직마다 책임자를 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조직을 관리할 때 우려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해당 세부 조직을 맡은 책임자가 일에 소홀해지거나 하면은 그 산하에 있는 업무 전체가 지체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리더가 빠르게 확인하기가 곤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혹은 네, 해결책을 고민해 본 적이 있거나 네, 하시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팀플을 하든 무슨 논의할 일이 있어서 회의를 주최하게 되면 절대 회의 시간을 길게 잡지 않습니다. 제가 쓰기 뭐 짧게는 10분, 짧게는 10분, 길어도 30분을 넘어가지 않게 그 안에 회의가 해결되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회의들을 좀 자주 많이 해왔는데 그것의 장점은 짧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뭐 준비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디까지 했냐 이 정도 물어보고 진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활용을 해왔는데요. 저는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조직별로 나눠놓고 일을 맡겨놓으면은 물론 잘하는 팀이,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 팀이 있고 안 하는 팀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빨리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팀장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좀 회의가 자주 있더라도 그것이 또 부담이 안 되고 한 10분 정도라면은 분명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뭐 2주 정도를 잡고 진행을 하기로 했으면은 각 팀에 약 3일별로 거의 한 이틀에서 3일 단위로 중간 점검 회의, 팀장과 저만 참여하는 중간 점검 회의를 짧게 짧게 가져서 각 팀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는지 확인하면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쨌든 그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다면 전체 세부적으로 어디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전부 머리에 넣어놓고 결정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간에 관리자들이 더 생기더라도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어디가 주체되고 있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말씀하신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운영진 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장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부회장 후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회장 후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로켓 연구회 부회장 후보자 지재용이고요. 이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20학번에 재학 중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동아리를 보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회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부회장이라는 거는 조직이나 동아리에서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조직을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아리 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를 조금씩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레이어
좀 올라운더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회장이라는 자리가 동아리를 이제 앞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부회장은 그 과정 안에서 좀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세심하게 어, 접근하거나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동아리가 동아리의 본질이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거를 다 잘 유지하는 것 또한 부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이상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멀티플레이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줘야 할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일단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을 제가 하게 된다면 좀 곤란한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그러기보다는, 이제 조금 내 자신을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조금 내려놓고 어, 서슴지 않고 그 담당자나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나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어, 이제 제 판단이 동아리의 활동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동아리원 간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런 갈등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보면은 아마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입장을 잘 모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거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런 일들이 제 경험상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와의 갈등이든 아니면 두 부원 간의 갈등이든 아니면 부서 간의 갈등이든, 일단 서로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로가 서로 이제 팩트 체크, 서로의 이제 현재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이제 그에 따른 서로의 입장을 먼저 진솔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갈등 해결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건데요. 저도 후보자님의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이해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회장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등의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였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소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회장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그냥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우선 저부터 회장님이 이제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된 건지,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부원과의 갈등이 있었으면은 그 과정에서 부원들을 참여해서 같이 모두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서 어떤 그 문제점이 진단됐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문제 해결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고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소통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원도 함께 그 참석을 해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소통의 방식은 1대1
1의 소통인지 아니면 전체 회의를 통한 각자의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형태의 소통인지, 만약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여서 소통하는 회의라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런 갈등 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회의처럼 딱딱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위압감이 있고 이게 어, 참여하는 사람들 동안 엄청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서 서로 의견을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좋은 대화 방식은 진짜 그냥 서로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이제부터 무엇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가 자기 의견, 생각이나 이제 그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회장이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회장 후보 질문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네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 전 답변에서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부원들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조성하며 소통을 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효과적으로 또 친밀하게 부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이제 저희 생활상이 바뀌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서로 안면식 서로 이제 아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아무래도 문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낫고 또 그보다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친밀감 형성에 유리하고 친밀감 형성과 공감대 형성에 더 이제 유리한 환경일 것 같고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뭐 정부나 학교의 방역 정책이나 그 동아리 부원들의 의견이 허용되는 한에서 최대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편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게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줌을 이용해서 얼굴에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제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렇게 화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익숙해진 편이기 때문에 정작 저도 이제 요즘 영상 통화 같은 거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친밀감 형성이나 공감대 형성에 화상 회의 프로그램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드리자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낫겠지만 만약에 방역 관련 문제로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부회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총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총무 후보자 김예빈 하구님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총무 후보자 아태물리학부 20학번 김예빈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총무란 직책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지녀야 할 좀 이런 총무가 지녀야 될 책임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라는 직책은 동아리 내 예산 및 금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무로서 예정된 지출과 최소 비용, 최고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를 고안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주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가면은 이제 올해와 같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좀 동아리 활동이 이제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총무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직책이 있지만 총무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존 행사를 대체할 수 있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동아리와 관련된 퀴즈를 몇 개 맞춘다면 뭐 기프티콘이나 합당한 경제적 요인을 줄 수 있는 보상을 준비하여 유대감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총무는 대부분 동아리의 예산 관리 등의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할 것이라는 뭐 일반적인 생각들이 가지고 있고 대부분 그쪽의 일만을 전담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동아리는 이제 로켓 동아리는 연구와 제작 활동을 주로 진행하는 동아리로서, 연구분과 동아리로서 이제 해당 인력에,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동체, 제어, 엔진 이런 팀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인력이 공백이 생기면 뭐 자신이 지체 없이 그 자리를 메꿀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만일 그 역할에 대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되면은 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지 좀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총무 또한 동아리 일원이니만큼 해당 인력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제가 당연히 자리를 메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 능력이 부족하다면 뭐 다른 동아리원에 자문을 구하거나 제가 해당 지식을 더 쌓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쌓으신다는 얘기죠? 뭐 동체 쪽이라 하면은 그와 관련된 책을 뭐 봐야겠죠. 제가 전공이 아태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전공자분들보다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어진 역할이 이제 총무가 뭐 세 번째 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에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만약 자신이 총무가 된다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예산이라 하면은 뭐 각종 행사, 그리고 또 여러 뭐 졸업식도 있을 거고, 또 동아리 큰 행사인 뭐 추모식, 뭐 누라 대회 참가 또는 뭐 총회, 이런 사업에 대한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영수증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이제 만일 가용할 수 있는 이제 동아리 잔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연내 행사 같은 것을 뭐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한다면 그에 관련된 고정 비용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더 뒤에 나가게 될 가변 비용의 순서를 뒤쪽으로 둠으로써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모든 비용에는 뭐 시간과 공급처에 따라 뭐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좋을 때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구성할 것이고, 영수증은 모두 뭐 한 곳에 당연히 정리하고 시트를 작성할 것입니다. 가용할 예산이 만약 부족하게 된다면 다른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축소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배분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총무 끝나기 전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뭐 다른 임원분들?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있으십니까? 연구부장 질문해도 되나요? 아, 네네네, 해주세요. 만약에 후보자 본인께서 그 예산을 정리를 하다가 예산에 구멍이 나 있는 거를 발견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에 구멍이 나 있다 하시면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것인지. 제가 말하는 구멍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에서 빠져나갔는데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발급을 받았는데 이 영수증이 없어졌다던가 하는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아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현금이 아닌 이상은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뭐 카드 결제 내역이라던가 은행에 가면은 다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 후보자님 수고해 주셨고 이것으로 총무 후보자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연구부장 후보 박두진하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부장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께서는 이제 자기의 성함과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연구부장에 대한 지원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재학 중인 박두진이라 합니다. 제가 인하로켓 연구의 연구부장 자리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유튜브를 통해 각 대학교의 동아리에서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를 하는 누라 대회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 KNSB 연료를 바탕으로 하여서 로켓의 그레인 제작 및 연소 시험을 하였습니다. 비록 시간상의 문제 그리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로켓을 한번 그쪽에서 직접 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그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곳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여 인하로켓 연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 동아리에서 로켓 제작 매뉴얼의 점검 및 연구부장 선배와 여러 가지 대화 등을 통해서 로켓 연구 등에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자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로켓 제작이 크게 추진, 제어, 그리고 동체 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그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부분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1순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어 부분, 그리고 2순위는 추진 부분, 그리고 3순위는 동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SNS 초청 행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미니 고체 로켓을 만들어서 날려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는데요. 당시 제가 날린 로켓의 궤적이 수직 방향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면서 사람들을 향해 날아갔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낙하산이 펼쳐져서 인명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일이 좀 더 큰 규모의 로켓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여 제어 부분을 1순위로 하였습니다. 추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리 로켓을 날리기 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로켓을 연소하여서 추진을 하기 전에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2순위로 밀어넣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관련해 가지고 연구 방향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다른 임원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은 것인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쟁이고,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감정적으로 이제 서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왜 이 의견을 상대방이 다른 팀원들이 저에게 제안을 하였는지,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의견을 제안하였는지 서로 그 이유를 이제 서로 교환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동아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목표에 맞춰서 목표 지향적으로 의견의 절충점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이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연구부장을 맡게 된다면 임기 중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학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연구부장 선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존 발사체의 프로펠런트 안정성과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있었던 폭발 사고 등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안정성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실험과 발사 과정에서 각 팀원들이 최대한 안정성을 챙길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쓰고 그리고 만약 시간이 남고 좀 더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발사체의 연료 말고 KNSB 즉 솔비톨과 질산칼륨을 활용한 그런 발사체의 연구를 한번 수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것들이 더 많을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임원분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연구부장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인하 로켓 연구회 2021년도 후보자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임원진들 그리고 답변해주신 후보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